사람은 누구나 돈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그릇에 맞는 돈만을 다룬다. 이 말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단련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그릇보다 지나치게 큰 욕망을 품은 채 정작 그 욕망을 감당할 준비는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10억 원을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억 원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돈은 마치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적당히 다룰 줄 알면 불은 따뜻함과 풍요를 줍니다. 하지만 불을 다루는 기술과 경험이 없다면 그 불은 집을 태우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유심히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얻은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돈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돈을 관리하는 능력과 판단력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신중합니다. 하지만 한번 큰 돈이 들어오면 사람은 갑자기 자신이 부자라도 된 듯이 행동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크기의 돈을 절대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숫자는 인간의 심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욕심은 커지고 판단은 흐려지고 주변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돈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사람의 내면은 어제와 같으니 그 간극이 결국 파탄을 부릅니다. 저는 많은 기업가와 투자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돈을 다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갖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소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책임입니다. 돈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작은 돈을 다루던 사람이 큰 돈을 만나면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 돈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 돈에 휘둘릴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소비 성향이 커지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비싼 물건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순간부터 돈은 조용히 그 사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돈은 본래 고여 있지 않습니다. 늘 흐르고 늘 이동합니다. 그리고 돈은 자신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숫자를 계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이고 철학이며 사고방식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넘쳐 흘러 사라집니다. 그릇이 크면 작은 돈도 머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불어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돈을 벌기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 돈을 다룰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준비란 단순히 공부나 경영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약속을 지키는 법, 신용을 쌓는 법, 작은 돈이라도 정확하게 쓰는 습관, 이 모든 삶의 태도들이 결국 돈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커지면 돈은 따라옵니다. 사람이 작으면 돈은 떠나갑니다. 부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의 그릇을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걸어 얻은 결론입니다. 돈은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돈의 세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큰돈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저는 이를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로 선수들, 연예인들, 젊은 스타들, 그들은 전성기와 함께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을 하며 들은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10명 중 6명은 파산한다는 사실. 왜일까요? 그들은 돈을 다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돈은 실력의 결과라기보다 잠시 스포트라이트가 비춘 덕분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즉, 돈의 크기가 그들의 실제 그릇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소득의 높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 절제, 원칙, 사고력 같은 내면의 자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과 스타들은 돈을 벌기 전에 돈을 다루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역 때는 매달 통장에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비가 습관이 됩니다. 자동차를 바꾸고 큰 집을 사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호화로운 생활이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일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퇴하면 스포트라이트는 사라지고 팬들도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소비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추락의 곡선이 시작됩니다. 돈은 줄고 불안은 늘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이때 사람들은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투자를 하고 믿어선 안 되는 사람을 믿고 지켜야 할 원칙을 놓칩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큰 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복권 당첨자의 이야기는 제가 평생 강조해온 결론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2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보던 소박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부족해도 삶을 꾸려왔습니다. 어느 날 복권을 샀고 믿기 어려운 행운이 찾아와 무려 300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생 역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가장 가파르게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수입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지키는 법도 돈을 운용하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는 조금만 빌려달라는 친척과 지인들이 몰려듭니다. 각종 사기성 투자 제안도 쏟아집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년 뒤 그는 파산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조차 그의 돈 그릇을 채우기는커녕 그 그릇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돈을 다뤄본 적 없는 사람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돈을 가지고 상상하는 일과 돈을 실제로 다루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돈은 경험 없이 만질수록 위험하다. 큰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돈은 행운이 아니라 시험이다. 그리고 대부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부는 상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그러지 마련된 사람에게만 머문다. 돈을 잃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탐욕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큰 돈을 다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돈은 준비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가차없이 시험합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벌기 전에 돈을 다룰 그릇부터 만들어라. 이 말을 평생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돈도 잘 다루게 된다. 그러나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분별력은 경험을 통해 쌓이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돈을 직접 다뤄본 경험을 통해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돈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기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돈을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쓸 때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며 돈을 움직일 때 시간과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능력입니다. 1. 작은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주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10만 원으로도 가치를 만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돈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큰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작은 돈을 어떻게 쓰던 사람이 그 모습을 크게 확대할 뿐이다. 10만 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1억 원을 갖게 되면 그는 100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돈의 크기만 늘었지 그 사람의 사고와 습관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늘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무릅니다. 돈은 무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예민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헛되이 쓰는 사람을 절대 오래 돕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일종의 에너지다. 과열되면 폭발한다. 저는 젊었을 때 돈을 에너지라고 여겼습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온도와 양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무 적으면 차갑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그 돈의 열기에 휩싸여 스스로를 잃고 맙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그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그 경험, 그 사고 능력으로는 그 돈이 가진 열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큰 돈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돈을 실제로 움직여보고 실수해보고 배워보고 조금씩 키워나가야만 생깁니다. 3. 경험 없이 큰 돈이 들어오면 판단이 무너진다. 복권 당첨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계획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책임감을 가진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모두가 비슷한 결말을 맞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커지면 선택의 크기도 커집니다. 평소라면 고민할 일도 큰 돈이 있을 때는 즉흥적으로 결정합니다. 차를 살까 말까, 집을 바꿀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이 모든 작은 결정들이 돈의 크기를 만나면 인생을 뒤흔드는 큰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돈의 열기가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4. 돈은 반드시 경험의 층 위에 쌓여야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경험을 기반으로 들어온 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들어온 돈. 두 번째 종류의 돈은 늘 빠르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그 사람의 내면적 기반 위에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사로 벌든 투자로 벌든 직업으로 벌든 내가 직접 판단하고 결단한 경험 속에서 벌어들인 돈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이 쌓인 것이다. 돈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흐르고 흐른 돈은 다시 그 능력을 키웁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5. 돈 그릇은 작은 경험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작은 돈부터 정확히 다루어라. 작은 돈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가?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하는가? 소비가 아닌 투자적 사고를 갖고 있는가?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 작은 경험들이 모여 점점 큰 돈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돈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돈 그릇이란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내면의 크기입니다. 이 내면의 크기가 준비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내면의 크기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결국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결론, 저는 많은 실패자와 성공자를 보며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연히 오지 않는다. 설령 우연히 오더라도 준비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돈을 다루는 경험, 돈을 지키는 사고, 돈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쌓여야만 사람은 비로소 큰 돈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잘하면 돈은 그 사람에게 머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의 경영 속에서 얻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종이로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찍어내는 숫자, 통장에 찍히는 금액, 지갑 속 지폐. 그러나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돈은 종이가 아니라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형태를 바꾼 것이 바로 오늘날의 돈입니다. 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단순한 진실이 명확해집니다. 처음 인간은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쌀과 천, 고기와 도구를 바꿨습니다. 즉, 물건의 실체만이 믿을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이 넓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쌀이 없지만 며칠 뒤엔 수확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길에는 천이 없지만 다른 지역에는 천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부터 거래에는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기일까지 반드시 준비해 드리겠소. 기다려준다면 그만큼 더 얹어서 드리겠소. 이 새로운 거래 방식은 인간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경제는 현물이 아닌 신용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 끈이 되기도 하고 문신이 되기도 하고 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이 발전해 금화가 되고 다시 지폐가 되고 지금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즉, 돈은 물건이 아니라 신용의 기록입니다. 한 사회가 돈을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돈은 이미 약속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2.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는 이유. 저는 젊을 때부터 많은 사업가를 보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작은 거래라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정확히 갚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큰 거래, 큰 기회, 큰 자본을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신용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남을 쉽게 의심하고 먼저 부정적으로 보고 스스로는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은 신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신용이 없으면 돈은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돈이란 것은 한순간 정직함을 시험하고 또 한순간 약속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돈이 머뭅니다. 이 신용 없는 부는 반드시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신용 없이 생긴 분은 항상 빠르게, 조용히, 그리고 잔혹하게 무너집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2, 3년 만에 돈을 잃는 이유는 그들이 무책임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지탱할 신용의 기초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없이 얻은 계약, 신용 없이 들어온 투자, 신용 없이 시작한 사업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숫자 계산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 올린 신뢰의 두께입니다. 삼신용은 시간의 누적이다. 신용이란 단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값지고 더 강력합니다. 저는 초기에 회사를 시작할 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이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 하나의 기반에 의존했습니다. 나의 약속. 한 번 약속하면 지키고 작은 빚도 밀리지 않고 갚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래처를 속이지 않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돈보다 신용을 더 무서워하고 더 소중히 여깁니다. 돈은 한 번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세우는데 평생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신용은 어떤 자본보다 강한 자본이다. 4. 신용이 쌓이면 돈 그릇도 커진다. 돈 그릇이라는 말은 결국 얼마나 큰 신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1억 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신뢰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10억 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10억 원에 걸맞은 신용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은 신용을 따라 움직입니다. 신용이 커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몰립니다. 따라서 돈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관리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아끼고 작은 거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동들, 이 단순한 행동들이 사람의 돈 그릇을 조용히 넓혀갑니다. 결론, 돈의 본질은 결코 종이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신용, 곧 사람이 쌓아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두꺼운 사람은 어떤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신용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의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신용은 부의 씨앗이며 신용이 없는 부는 반드시 꺼진다. 돈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신용을 키우십시오. 신용이 두꺼워질수록 돈 그릇도 함께 커지고 그릇이 커진 사람에게는 돈이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겠지. 그러나 제가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만난 진짜 부자들은 전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상태, 즉 정지 딩지였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사고, 관성, 조직, 삶 전체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는 곧 후퇴입니다. 저는 성장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위험이라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1. 행운을 잡는 사람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움직여서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본능처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의 비유를 자주 떠올립니다. 250개의 제비 가운데 단 한 장이 10억 원짜리 당첨 제비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비를 한 번 뽑을 때마다 1천만 원을 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률이 너무 낮아. 하지 않는 게 낫지. 그러나 부자의 시각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행운을 확인하려면 배틀을 더 많이 휘둘러야 한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평균적으로 몇 번은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러나 그 행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도전의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헛스윙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만이 결국 홈런을 치게 됩니다. 평생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홈런을 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예 배트를 휘둘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두렵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이며 실패를 통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겪은 수많은 실패는 저를 두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 생각을 넓히고 판단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늘 현상 유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현상 유지라는 말은 그 순간부터 주변은 계속 움직이고 자신만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이 멈춤이야말로 가난이 찾아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3.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 저는 한 기업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어느 해에 큰 실패를 겪어 적지 않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에게 머물렀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단기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나 성장을 멈추는 것은 장기적인 파괴입니다. 부자는 돈의 증식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를 확장시키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4. 기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자들은 왜 더 부자가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회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 돈의 흐름의 변화, 세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멀리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직접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이들은 성장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5.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제가 경영자로서 확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행운을 잡은 사람들은 행운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을 알아볼 눈과 움직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안정되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기회를 흘려보내고 나서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기회는 모자라지 않고 용기가 부족할 뿐입니다. 결론, 움직여야 돈도 움직인다.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의 일시적 손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다음을 고민하고 늘 앞으로 움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움직임을 따라 흐른다. 움직임이 멈춘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리에서 멈출까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멈추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돈도 멀어지고 인생에서는 뒤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성장의 멈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틀을 휘두르는 사람만이 마침내 자신의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돈은 고여있지 않는다. 돈은 반드시 흐른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속도와 방향을 이해한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안 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흐르는가를 모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엄청난 양의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시장 변화, 정책 변화, 소비 습관 변화, 이 모든 요소가 돈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만 돈을 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1. 돈의 흐름은 시대가 결정한다. 과거에는 돈의 흐름이 느렸습니다.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 돈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자본은 국가를 넘나들며 이동하고 디지털 자산은 1초 만에 시장을 뒤흔듭니다. 이 변화 속에서 돈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것입니다. 저는 변화가 빠를수록 돈은 변화에 적응한 사람, 더 나아가 변화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몰린다고 봅니다. 이 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난다. 돈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돈은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는 사람, 당장 눈앞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위험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사람,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의 빠른 흐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돈은 이들에게 머물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흐름을 따라 더 준비된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돈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돈은 집중 현상을 일으킵니다. 준비된 소수에게 집중되고 준비되지 않은 다수로부터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앞서간다. 부자들은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들은 다음을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가? 어떤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의 관심과 소비가 어디로 향하는가? 글로벌 자본이 어떤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순간 그들은 시작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이미 크게 움직인 뒤에야 그제서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 돈의 흐름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4. 내 경제를 통제하는 사람과 경제에 끌려가는 사람.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경제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경제가 어떻든 나는 내 경제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자의 사람은 뉴스, 경기 불황, 사회 분위기에 휘둘립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두려움부터 생기고 그 두려움이 잘못된 결정을 낳습니다. 반면 후자의 사람은 경제가 변해도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어떤 자산을 키우고 있는가? 어떤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경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저는 평생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도 살아남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돈의 흐름 속도를 이해한 사람은 두려움 대신 기회를 본다. 돈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변동성이 크다. 예측하기 어렵다. 위험이 많다. 그러나 부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자주 오고 기회가 오래 머물지 않으며 한 번의 판단이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이 속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속도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빠를수록 기회는 더 많아지고 경쟁자는 더 빠르게 탈락하며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돈 그릇을 키우는 길이다. 돈은 절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돈은 계속 흐르고 그 흐름의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사람은 돈이 몰립니다. 그러나 흐름을 두려워하고 멈춰 서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잃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돈의 속도와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부를 차지한다. 돈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흐름의 방향을 이해하고 흐름을 앞서가고 흐름을 활용하는 사람이 부가 모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구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내린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차이는 돈이 아니라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이 먼저 갈라지고 그 생각의 방향이 삶을 갈라놓고 그 삶의 결과가 결국 돈의 크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일하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1. 돈을 벌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vs. 돈을 벌기 위해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부자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돈은 결과다. 시작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에너지에서 나온다.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보다 먼저 떠올린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였습니다. 돈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따라오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이 돈은 쓰면 줄어든다. vs 돈은 쓰면 흘러간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보관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껴야 부자 된다.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 그러나 부자들의 사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돈을 흐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면 돈의 흐름에서 영영 멀어지게 되고 결국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묻습니다. 어디에 써야 돈이 다시 돌아오는가? 어떤 곳에 흘려보내야 더 크게 돌아오는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것이 부자의 사고입니다. 3. 부채는 무조건 위험하다. vs 좋은 부채는 자산을 키운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두려워합니다. 부채를 죄악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부자들은 부채를 이렇게 봅니다. 나를 파괴하는 부채가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부채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수익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는 부채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 사용하는 대출, 부동산 개발에 쓰는 레버리지 같은 것들입니다. 부자는 좋은 부채를 통해 시간을 사고 기회를 사고 미래를 삽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의 불안 때문에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4. 일을 더 많이 해야 돈을 번다. vs 돈이 더 많이 일하게 해야 한다. 가난한 사고는 노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당연히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동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돈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유와 부는 커진다. 그들은 자산이 소득을 만들게 하고 시스템이 움직이게 하고 사람이 성장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자신이 일합니다.
부자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자산과 조직이 일합니다. 5.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 손해본다. vs. 내가 가치를 만들면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고의 차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돈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돈을 지불한다면 그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가치를 창출하면 그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쓰입니다. 이것이 시장이고 이것이 경제의 순환입니다. 부자는 그 순환 속에서 가치를 넣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순환 속에서 가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6. 시간이 없다. vs. 우선순위가 명확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부자는 반드시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중요도, 수익성, 성장성, 장기적 가치, 반복 효과, 이 기준으로 시간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1시간이 지나도 삶이 달라지고 가난한 사람은 한 해가 지나도 삶이 그대로입니다. 7. 기회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vs. 기회는 내가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운을 기다립니다. 부자는 운을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움직이기 전에 두려움을 먼저 계산합니다. 부자는 움직이고 난 뒤 배움을 계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을 열기 전부터 위험을 걱정합니다. 부자는 문을 열면서 기회를 찾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결론 사고가 갈라진 만큼 결과도 갈라진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고의 차이가 돈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다르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하며 그 단순한 진실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습니다. 부가 있는 곳에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곳에 부가 모인다. 사고를 바꾸면 돈 그릇이 바뀌고 돈 그릇이 바뀌면 삶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의 사고와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시간을 다루는 태도가 부와 가난을 가장 분명하게 갈라놓는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1.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 vs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시간을 써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내지만 그 하루가 삶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면 부자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즉, 오늘의 일시간이 내일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공부도, 어떤 대화도, 어떤 만남도, 어떤 일도 그 시간이 미래의 자산이 되는가 아닌가로 판단합니다. 이 사고의 차이는 하루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이 바쁜 사람일수록 가난해지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부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바쁩니다. 하루 종일 뛰고 일하고 지쳐서 잠듭니다. 그러나 바쁨은 가치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남이 시킨 일을 하느라 바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다 씁니다. 반면 부자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일은 과감히 버리거나 위임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시간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늘 시간이 없습니다. 삶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제가 평생 느낀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에게 남의 우선순위를 강요한다. 출근하면 일거리, 메시지, 부탁, 잡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하루를 삼켜버립니다. 이때 자신의 우선순위가 없다면 사람은 그저 요청을 해결하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해놓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일, 오늘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 부의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사고와 소비자, 컨슈머, 사고. 제가 평생 보아온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생산자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산자는 묻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반면 소비자는 묻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해주는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쌓이지만 즐거움만 쫓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가 쌓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치의 흔적을 따라 이동합니다. 생산자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후 시간을 정리하는 힘이 곧 돈을 다루는 힘이다. 저는 세상을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시간을 정리하면 돈이 정리되고 돈이 정리되면 삶이 정리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흩어져 있습니다. 급한 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잡다한 요청들에 반응하고 하루가 끝나면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는 시간을 모아두고 모은 시간으로 깊은 집중을 하고 집중한 결과로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산만한 시간에서는 절대 부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중된 시간에서만 부가 태어납니다. 6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전혀 다르다. 돈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지만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뒤흔드는 변화를 맞습니다. 누군가는 1시간으로 1만 원의 가치를 만들고 누군가는 같은 1시간으로 100만 원의 가치를 만듭니다. 이 차이는 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는 시간을 가치로 바꾸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기분으로 바꿉니다. 시간을 기분에 따라 쓰면 평생이 감정의 흐름에 지배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치로 쓰면 평생이 성장과 기회의 흐름으로 채워집니다. 결론 시간을 다루는 자가 돈도 다룬다. 부와 가난의 차이는 첫걸음부터 시간이 결정합니다. 시간을 아낄 줄 아는가?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가? 시간을 설계할 줄 아는가? 시간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는가? 시간을 가치로 바꾸는가? 이 5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다스리려면 먼저 시간을 다스려라.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부의 씨앗이고 그 씨앗을 어디에 심는가가 미래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를 이루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저는 사업을 하며 이 원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단순합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돈이 찾아오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부부를 가지고 태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금전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이 바로 부의 시작입니다. 관계, 경험, 전문성, 독해력, 집중력, 손재주, 문제 해결 능력, 감정 관리 능력, 사람을 대하는 감각, 설득하는 말투, 글 쓰는 힘, 숫자를 다루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를 그냥 취미, 그냥 성격, 그냥 습관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비금전적 자산은 언젠가 금전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사고 자체가 부자가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능력을 소비하고 부자는 능력을 자산화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능력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글을 잘 쓰면 SNS에 흘려버리고 사람을 잘 다루면 친구들 고민 상담으로 사용하고 경험이 쌓여도 기록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전에 옮기지 않고 배움을 반복하지 않으며 능력을 누군가의 문제 해결에만 소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능력은 아무런 자산이 되지 못하고 시간과 함께 증발해버립니다. 반면 부자들은 능력을 축적합니다. 능력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반드시 자산 형태로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경험을 시스템화하고 지식을 기록하고 노하우를 구조화하고 기술을 반복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작은 성과도 포트폴리오로 남기고 배운 것을 가르치거나 서비스로 판매합니다. 결국 부자의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이 되고 가난한 사람의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만 남습니다. 단, 당신이 가진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매일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이 강점을 어떻게 자산화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싶어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더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반복하는 동안 저는 사업의 본질은 가치 창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사용하지만 부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식합니다. 4. 돈은 제품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돈은 가치를 보고 움직인다. 어떤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그 본질은 가치의 교환입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산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팔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입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는가? 삶을 편하게 만드는가? 불안을 줄여주는가? 감정을 안정시키는가? 새로운 성장을 돕는가? 문제를 해결하는가? 행복을 높여주는가? 가치를 제공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가치는 반드시 현금 흐름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가치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 가치는 결국 취미로 남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음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가치 파악.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정의하고 가치 구조화, 반복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가치 전달,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가치 확장, 규모를 키우고 가치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현금 흐름화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1단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과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부자는 5단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가치는 현금 흐름이 되고 현금 흐름은 자유가 됩니다. 6. 돈은 가치가 확실한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제가 평생 관찰한 결과 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제공하는 가치가 분명하면 그 가치를 사려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사려는 사람이 있을 때 돈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머물고 그 사람에게서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결론, 가치를 자산으로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대부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직 자산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현금 흐름으로 만들고 현금 흐름을 자산화하고 자산을 다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데 쓰는 사람. 이 사이클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기업을 하며 이 단순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이며 그 가치를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순간 부는 시작된다.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노력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까지 그들을 긴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부에 관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는 운이 아니라 구조다. 운은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구조가 없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조는 단단한 기반이며 그 기반이 만들어지고 쌓일수록 부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 부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고 구조다.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고 돈을 키우고 돈을 흐르게 하고 돈으로 미래를 확장하는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사고 구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용을 지키는 사고, 시간을 지배하는 사고, 가치를 만드는 사고, 성장에 집착하는 사고, 기회에 반응하는 사고, 우선순위를 통제하는 사고, 사고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신용은 모든 부의 시작이자 끝이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자산보다 강력합니다. 돈은 한 번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사람은 다시 시작할 토대를 잃습니다. 신용이 있으면 기회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비로소 사람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 시간은 부의 방향을 결정한다. 돈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부를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느슨하게 쓰고 부자는 시간을 날카롭게 씁니다. 하루 1시간의 집중, 하루 30분의 배움, 하루 10분의 성찰, 이 모든 작은 시간이 쌓여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더라도 생활은 늘 제자리입니다. 반면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은 작은 수입이라도 그 시간이 결국 자산을 만들게 됩니다. 4. 돈은 절대 정지하지 않는다. 사람의 그릇에 맞게 흘러간다. 누구에게나 1억 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사람의 그릇에 맞게 머물다가 그릇을 초과하면 흘러나갑니다. 그릇이란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직업도 아닙니다. 사고와 신용의 크기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돈은 자연히 모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돈은 자연히 흘러갑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드릴 준비를 합니다. 가치를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세상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치를 주는 사람에게는 돈이 돌아오고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떠나갑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되고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집니다. 부는 우연이 아니라 가치를 향한 사람이 가지는 지속적인 힘의 결과입니다. 6. 인생은 길지 않다. 그리고 기회는 손에 꼽힌다. 저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몇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눈, 움직일 수 있는 용기, 신용을 담보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놓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기회를 두려움 속에서도 붙잡습니다.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기회를 만나지 못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작은 기회도 큰 성공으로 바꿉니다. 7.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단 한 문장. 저는 이 말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는 당신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당신 안에서 커지고 밖으로 흘러나온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우선순위, 당신의 신용, 당신의 시간 사용법,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성장 욕구, 이 6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부를 결정합니다. 부는 결코 외부 변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부 구조의 결과입니다. 결론, 당신이 구조를 바꾸는 순간 부는 따라온다. 부를 원한다면 먼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신용의 구조, 사고의 구조, 시간의 구조, 가치의 구조, 성장의 구조, 이 5가지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결과는 어느 날 폭발적으로 눈에 띄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는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찾아온다. 그리고 그 부는 한번 준비된 사람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